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겁먹은 개, 전응한 사고방식 등 악담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인 4일 김정은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냉온탕을 오가는 백두혈통 남매의 종잡을 수 없는 행적, 과연 그 배경과 속셈은 무엇인지 이중권 교수님과 함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남북관계도 극도로 경색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라든가 방사포 쏘아대면서 협박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서를 보내갖고 유화 제스처를 썼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전날 김여정이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온갖 해괴한 표현을 총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김여정이가 김정은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좀 한번 세기를 받고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래서 왜 앞으로 이제 방역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급히 위로 가짜는 위로 편지를 보냈을 그것도 친서죠. 보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뭐 냉온탕 무슨 사람 길들이려고 작정인데 그 왜 조련사들 그 동물 길들일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줬다가 또 때리고 줬다 때리고 그런 짓인지 참 저 친구들은 우리가 그 심리 상태 자체를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우리가 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북한 측이 뭔가 꿈틀거리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나온 것이죠. 하루 사이에. 뭐 물론 2일 날 방사포가 뭐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댔지 않습니까? 또 두 발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가 좀 김정은을 달래고 뭐 어찌고 우리 가까운 친구 어찌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 당신에 관심 없어. 대선까지는 아예 뭐 만날 생각도 없어 하고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지금 뭔가 여러 사정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갖고 이런 편지 같은 거 보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미국은 어차피 미국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황 진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이에서는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것 말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뭔가 받아내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는 이제 자극을 한 방 치는 거지 그냥. 초대형 방사포든 뭐 그거 뭐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이거는 주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거든. 미국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래 해당되니까 한 방 빵 치고 야 우리 초대형 방사포 있어. 너 그러면 뭐 380km 날아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여정이가 그냥 또 한 방 제대로 때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뭐 위로랍시고 또 친서까지 보내고 이런 걸 봐서는 어쨌든 어떤 것이든 북한 내부의 사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될 뭐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북한에도 코로나가 한 명도 없다고 하고 지금 철저하게 방벽을 치고 있는데 뭐 7,000명을 격리했느니 어쩌냐면서 지금 외부 세계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북한의 코로나도 창궐하고 북한의 어떤 의료 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방역 협조를 요청한 거 아닌가?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이쪽에 평안남북도 하고 강원도만 해서 의학적
그 뭐랄까 감시 대상이 7천 명에 이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고 교수 말씀처럼 북한은 이 의료 측면에서는 기반이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급하게 생겼어요. 속수무책이지 만약 막 주고 들어왔다면. 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약이 있습니까? 무슨 방호복이 있습니까? 이 마스크는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거고 뭐 밀수출인지 밀수입인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 거 쓰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왜 이 탈북자들이 이제 자기들 개인 그 소통 수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면 곳곳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이 옛날 말로 하면 괴질이야. 네, 괴질. 괴질이죠. 예, 괴질. 이렇게 난리인데 북한에서는 그걸 이번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저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북한은 뭐 한번 들어갔다면 이게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속수무책이.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만약에 북한에서 그게 이제 전염이 확산돼가지고 감염돼가 확산돼 버리면 체제 문제가 됩니다. 체제 붕괴 위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또 국경을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뭐 물자라든가 들어와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엔 제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봉쇄가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SOS를 쳐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해두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럼 지금 와서 무슨 뭐 미국하고 사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친서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날 3.1절 기념사에서 보건 분야 그런 협력을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 이전에 꽤 오래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북한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돌고 거기다가 지금 그 돼지 가축병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갖고 뭐 어디 지역이 완전히 싹쓸이가 됐대요. 그런 걸 보고하면서 이걸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손갑두고 장난치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이 3.1절 보건제의 나오고 또 이렇게 김정은 친서가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양측 간에 뭔가 물밑 교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네가 내 등 긁어라 그럼 나도 네 등 긁어줄게. 뭐 이런 수가 그럴 수도 있거든. 있겠죠. 그러니까 예. 또 김정은이라도 생생 내려면 지금 내야 되거든. 예. 그럼 총선 납두고 이래서 서로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됐건 북한이 김정은이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는 뭐란 김윤도한 그 수석이 발표하기를 조선일보가 이제 그래서 방역 협력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친서에서 뭐 요구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지금 이 윤도한 수석이 그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지 말고 공식적인 김정은의 친서가 왔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공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꼭 공개를 못할 내용도 있겠죠. 외교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국가적인 무슨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대북 관계의 전략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안 오고 보건 제의했는데 보건협력부자 협력하자고. 근데 거기서 친서가 와고 지금 북한의 방역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고 얼마든지 관측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뿐 아니고 가축의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자. 그다음에 네. 뭐 저 접경 지역에 있어서 그 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자. 기후 변화에서도 공동 대응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제의를 했는데 여하튼 친서가 왔다.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윤도한 수석도 정말 저 사람이 국민소통 수석인지 대통령 무슨 국민불통 수석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부인하기 이전에 그거 내용은 이거다 이야기를 못 해주면 아니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있다 아니면 단순하게 위로다 뭐 이거라도 분명히 해줘야지 친서 받았다 해놓고는 위로 친서 받았다 해놓고 그다음에 입싹 닫아버리면 그 국민은 몰라도 된다. 근데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얘기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이거 하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아주 걱정하고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건강을 그렇게 걱정했고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삶은 소다가리가 앙천내서 온다고 그런 막말을 해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우위와 신뢰는 전혀 변치 않고 있다. 이런 그래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자기들 홍보만 지금 하는 거예요. 남북관계 지금 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데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흔한 말로 애들이 아무나 보고 삼촌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삼촌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럼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 뭐 언제부터 그 우위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 바로 전날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방사포 쏘아대고 청와대에 해야 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뭐 청와대에 하는 건 좋아요. 우리 국민들까지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왜 국민들의 자존심을 대통령이 전부 모아가지고 같이 그런 식으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느냐. 네. 그 대통령 혼자만 하는 거는 우리는 말 안 하겠다. 근데 국민을 같이 끌어들이진 제발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북한 내부에 별로 사정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않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알려줄 건 좀 알려주고 해야지. 정보는 자기들 완전히 독점해 있고, 예?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필요한 이익되는 것만 정권이 이익되는 것만 국민한테 슬쩍슬쩍 흘리고 혹시라도 이 손해가 볼 만한 건 전부 끌어안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라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 이러고 그건 무슨 정부가 그런 정부가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김정은의 뭐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랬습니다만 공산주의자들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양독 작전을 잘 펴고 위장 전술을 잘 쓰잖아요. 네.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다 핵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뭐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핵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다 드러나고 이거 완전히 사기 쳤다. 우리를 데리고 놀았다.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한테 그렇게 공격들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김여정이는 그동안 뭐 평창 올림픽 때도 와가지고 뭐 평화 친선 무슨 사절단 비둘기파 뭐 평화의 그런 상징처럼 이렇게 딱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표변을 해가지고 막 욕에 됐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동안 잠잠하던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나서가지고 쭉 또 이렇게 당근 작전을 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냉온탄 작전이 자기들로서는 역할 분담, 국가 배드캅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또 좋다고 속아나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요 정말 국민의 청와대이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채통, 국민의 자존심 이걸 최우선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뭐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대한민국의 이 권력의 중추인 그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걸 분명히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못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자기들 국내의 정적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불쾌감을 표현. 자기 밑에 있는 검찰총장 보고도 얼마나 불쾌감을 많이 표했어요. 예? 검찰총장 못 쫓아내서 그렇게 안달을 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여정이가 그렇게 욕한 그 다음 날 바로 통일부 장관을 업무 보고에서 개별 관광 추진하겠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계속하겠다. 되지도 않을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는 그 금강산 그 너저런 거 다 치워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하튼 계속 도와주겠다고 뭐 하면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김정은 마음도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지 모르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어떤 식의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상대방한테는 이미 한풀 꺾이고 들어가고 한수 죽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략이라 할 것도 없이 인간 사회의 상식이야. 상식이죠. 네. 근데 그것조차 외면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나 아랑곳 없이 북한에 대해서 끝없이 이런 식으로 뭐 애들 말로 설설 기고 이렇게 하면 예?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현명해졌고 학습 효과가 있어 이른바 북풍 예. 이것에 넘어갈 우리 국민들도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과거에도 총선이라든가 대선만 있으면은 북풍이 늘 불었어요. 그쪽에서 불기도 하고 우리 쪽에 가서 청부해 갖고 북풍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휴전선 무슨 총격 사건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말 잘 듣는 문재인 정권이 그냥 총선에서 이겨야 자기들 계속 문재인 정권하고 궁작작 하면서 이렇게 압박도 가하고 이렇게 편한데 야당이 예. 압승을 하는 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 면에서 지금 뭐 받을 것도 못 받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총선에 뭔가 영향을 미쳐볼까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또 지금 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왜 저러냐,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점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지금 친서가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최대한 지금 이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슬슬 흘리면서. 뭔가 핵심 부분이 있겠죠. 흘리면서 이제 그거 야근 그야말로 살라미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뭐 이제 누가 가서 친서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하면서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총선 분위기를 반전시킬 뭔가 묘안을 지금 찾아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청와대로서는 참 뭐 가뭄에 담비 내리는 식으로 아이고 저 친서 보내줘서 고마운데 자 이 친서 보내준 거 이것도 어떻게 요리해야 이 표와 연결되느냐 지금 이제 야단일까요 고민하고 뭐 그제 연구하고 저 묘안 짜내느라고. 그게 윤도한 수석이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느끼는 것하고 청와대가 보는 입장은 다르다. 그게 남북관계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경색됐다 하고 뭐 어찌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남북관계는 뭔가 물밑 접촉도 잘 되고 있고 올해 남북관계에 희망적인 뭔가 이런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돌파구의 핵심은 돌파구 열고 안 열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북한이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가 분명하냐. 북한은 이거예요. 북한은 우리 핵 개발한다. 핵무기 보유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 ICBM도 가능하면 갖겠다. 그런데 이 조건 하에서 제재 해제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다 들어주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핵 이고 사는데 그래서 그거 여차하면 공갈칠 텐데 핵 가지고. 우리 이 평화를 가장 애호하고 사랑한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우리 동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도 우리 핵이다 좋다. 이 이야기인가? 아니 그거보다는 평화는 충분히 관리가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중국도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평화는 관리가 될 테니까 어차피 만들어지는 핵을 우리가 계속 공격할 필요 없이 그 현 상태에서 동결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나오니까 북한 얼씨구나죠. 북한은 이미 이만큼 와 있는데 뒤로 물리라는 게 아니라 고선에서 인정해 주겠다는데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는 놔두고 그 선에서 니들 제재 해제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북한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행태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남매 간의 권력 다툼이 혹시 이상징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루 사이에 김여정이하고 김정은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내부에서도 뭔가 기류가 심상치 않은가 하는 그 관측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아직은 김여정이가 그렇게까지 지금 권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상을 많이 해요.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은 우리 쪽보다도 오히려 전통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자 여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완전히 개방됐다기보다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좀 아마 북한에서는 더 따질 거야. 근데 김여정이를 후계자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한의 그 권력 계층 안에서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는 김여정이가 뭐 자기가 김정은하고 서로 대척점에 서가지고 권력
투쟁을 한다. 이거는 좀 그야말로 아직은 그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뭐 장성태 그저 김경희 이 유폐된 김경희도 얼마 전에 갑자기 다 어디서 죽은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또 나와서 또 김정은 옆에서 딱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북한 이 속사정은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를요. 김경희는 김일성의 바로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그랬으면 장성태보다는 김경희가 더 권력을 행사했어야지 예. 밖으로 드러나는 권력.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북한이야 여전히 아직도 여성이 나서서 집권자가 된다든가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당사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 보면 그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 대통령 되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아직도 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여성을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여성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유리천정이 있다고 이러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또 저 심할 거라고 보면 김여정이가 뭐 김정은이 대안으로서 권력 투쟁을 하는 상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좀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방역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데 뭐 방역이든 뭐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북한 도와줄 여력이 있습니까?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데 거기다가 방호복을 보낼 거예요. 지금 만약에 포경을 보낼 거예요. 정부에서 북한 지금 방역 협력한다 이래서 마스크 한 10,000장이라도 보내겠다면 야단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가 권력 투쟁하는 건 아니지만 안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 이제 안에서 입지가 점점 좀 말이지 약화되고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까지 덮쳤다면 김정은이로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볼 것은 일본의 아베도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예. 올림픽도 지금 연기가 되느냐 취소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강경화 무능장관, 외교장관이라 저는 박능호고 강경화는 완전 무능장관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더니 일본에 대해서는 바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방방 뜨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강경화 장관뿐 아니라 문 대통령부터가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뭐든지 중국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심지어 미국까지도 대놓고 하거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무슨 외교가 말이죠. 이렇게 편향된 외교가 이게 외교가 진정한 외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외교라면 외교적인 표정이 있어야 되거든. 외교적인 레토릭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만만하게 대하고 중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과공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외교가 아니잖아요, 이거. 감정 싸움이고 서로 그거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강경화 장관은 저는 초기엔 뭐 했습니까? 어디가 사라지고 없었어. 유럽에 유랑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 만나자도 만나지도 못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창피나 당하고 오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 그는 헛소리를 하고 말이죠. 옛날에 언제입니까? 작년인가? 이낙연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해임 건의할 생각 없냐니까 청와대하고 상의하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경도하고 강경화는 그때 이제 날아가는 줄 알았어. 그럼 지금까지 건재하잖아. 이낙연 총리만 가고 없지. 그러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가 뭐 친서 하나 보내오니까 가뭄에 단비 만난 듯이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김정은의 양동작전에 더 이상 속지 말기를 제발 당부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